장관입니다. Well, thank you very much. I want to begin by thanking the Prime Minister and President of Vietnam. 베트남 종 주석 푹 총리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노이라는 아주 훌륭한 도시에 와 있습니다. 지난 25년간 베트남에서 많은 경제 발전을 구가했습니다. 매우 특별한 국가입니다. 베트남 국민 모두에게 우리를 따뜻하게 맞이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파키스탄과 인도의 무력 충돌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막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충돌이 오랫동안 지속돼 왔는데 수십 년 동안 지속돼 왔는데 이것을 멈출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둘 간의 증오가 쌓여 있습니다. 우리가 중간에서 중재를 해서 평화를 마련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으로 우리가 관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베네수엘라 소식도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저희가 물자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쉽지는 않습니다. 누군가는 하지 말자, 별 차이를 만들지 않을 것이다. 라고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고는 있지만 물자를 보내고 있습니다. 베네수엘라 국민들이 굶어 죽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현재 수장이 이 물자가 통과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물자가 가장 필요한 지역에 보내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북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김정은 위원장과 매우 생산적인 시간을 같이 보냈습니다. 내가 생각했고 또 폼페이오 장관도 그렇게 생각을 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합의문에 서명을 하는 것은 좋은 생각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과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상당히 훌륭한 지도자이고 우리의 관계가 매우 돈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 시점에 옵션이 여러 개 있었지만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우 흥미로운 이틀이었고 또 생산적인 회담 일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걸어야 하는 그런 시점입니다. 뛰지 않고요. 네, 그러면 폼페이오 장관이 말씀하시겠습니다. 대통령 감사합니다. 저희 협상팀은 열심히 노력해 왔습니다. 제가 데려온 협상팀과 북한의 협상팀이 수주 동안 앞으로의 길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큰 진전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했고요. 싱가포르에서 합의한 바에 대해서 많은 진전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했고 실제로 많은 진전을 이뤘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가지 못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많은 희망을 가지고 있었고 저희는 더 많은 것을 요구했고 김 위원장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전 여전히 낙관적입니다. 이 팀이 다시 만나서 앞으로 계속 협상을 해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복잡한 문제이고 처음부터 시간이 오래 걸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희 팀은 서로에 대해서 잘 알게 되었고 한계도 알고 있고 도전 과제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계속 이 문제를 앞으로 논의해 나가면 진전을 이룰 수 있을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세계가 원하는 바로 북한의 비핵화 그리고 미국인들의 리스크, 전 세계인들의 리스크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더 많은 진전을 이뤄냈으면 좋겠지만 이미 이뤄낸 진전에 대해서 긍정적이고 이번 회담에서 양국 정상이 내린 결과가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 모두 진전을 이뤘다고 생각했지만 그 이상 합의를 이룰 수는 없었습니다. 그런 합의를 앞으로 몇 주간 내로 이룰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네, 질문 받겠습니다. 이 프로세스가 생각보다 어려웠나요? 북한이 제재 완화를 요구했나요? 그것 때문에 쟁점이 되어서 진전이 안 됐나요? 예, 제재 완화와 관련된 것이었습니다. 기본적으로 북한에서는 제재 완화를
전체적으로 완화해 줄 것을 요구했지만 저희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상당히 많은 부분에 비핵화 의지가 있었지만 저희가 완전하게 제재를 완화할 준비는 안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특정 쟁점에서 저희가 물러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 현재 그 제재가 유지되고 있습니까? 예, 맞습니다. 계속 제재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제재가 하나도 해제되거나 완화된 것이 없습니다. 저희는 김 위원장과 북한과 계속 좋은 친구 관계를 유지할 것입니다. 매우 막강한 잠재력을 북한이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재가 쟁점이었습니다. 제재 완화를 원했지만 우리가 원했던 것을 주지 못했습니다. 저희가 아는 것은 굉장히 복잡한 이슈가 걸려 있었습니다. 제재 완화와 비핵화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이었는데요. 김 위원장이 비핵화 관련해서 어떤 비전을 갖고 있는지 혹시 파악하셨습니까? 네, 김 위원장은 핵을 일부 보유하고 싶어하는 것 같습니다. 그걸 허용하실 예정이십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코멘트를 구체적으로 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하지만 어떤 비전을 가지고 계셨고요. 저희 비전과 일치하지는 않았지만 1년 전보다는 많이 가까워졌습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서로 합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번 회담에서는 물러서기로 결정했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아직 한 번도 보지 못한 분이 계신데요. 시온햇이신 것 같습니다. 질문해 주시죠. 네. 만약에 제재를 완전히 해제하고자 하고 또 우리는 비핵화를 더 많이 원하는데 지금과 차기 회담의 차이를 어떻게 좁힐 수 있을 것입니까? 시간이 해결해 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갭이 있습니다. 우리는 제재를 계속 유지하고자 합니다. 물론 비핵화 의지를 북한이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원했던 부분의 비핵화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가 북한에 대해서 매우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비핵화를 우리에게 줘야지만 우리도 제재 완화를 해줄 수 있습니다. 네, 대통령님 감사합니다. 국무장관님 뵙게 되어 기쁩니다. 혹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좀 역사가 있습니다. 레이건 대통령도 물러섰습니다. 그때 많은 얘기가 있었는데요. 마지막에는 미국에게 좋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번에는 대통령님의 결정이었나요? 어떤 메시지를 김 위원장에게 보내고 싶으신가요? 이 기자회견을 듣고 있을 텐데요. 미래 양국의 관계에 대해서 어떤 메시지를 보내고 싶으신가요? 제 결정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관계를 잘 유지하고 싶고 그렇게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향후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네. 전쟁 포로를 송환받으면서 더 이상 실험이 없을 것이고요. 어제 저녁 약속하신 것이 더 이상 로켓과 핵 실험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믿고요. 사실이기를 바랍니다. 그 와중에 저희는 계속해서 대화를 나눌 것이고요. 마이크도 대화를 나눌 것이고요. 마이크 역시 그쪽 팀과 좋은 관계를 만들어 왔습니다. 아베 총리나 문 대통령님과 아직 얘기를 나누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대화를 나눌 것이고요. 진행되고 있는 프로세스이지만 아직 오늘 설명을 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고 오늘은 적절한 시기가 아니라고 생각했던 것뿐입니다. 네, 조나탄 기자 질문해 주십시오. 네, 대통령님 감사합니다. 질문 2개 있습니다. 김 위원장에 대해서 새롭게 배운 것이 있습니까? 그다음에 지금 워싱턴에서 코hen 청문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10년 동안 옆에서 일을 했는데 거짓말쟁이, 협잡꾼, 인종주의자라고 불렀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코멘트 하시겠습니까? 그것은 옳지 않습니다. 최대한 많이 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바빠서 그 청문회를 다 보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가짜 뉴스를 듣는다는 것, 그리고 매우 중요한 정상회담에 그 가짜 뉴스가 진행된다라는 것이 너무나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다음 주에 했었더라면 뭐 시간도 더 있었을 텐데 이 중대한 회담 중에 이게 진행됐다라는 것이 믿기지가 않습니다. 거짓말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웠던 것은 한 가지 거짓말은 안 했습니다. 러시아와는 스캔들이 없었다라고 했습니다. 왜 러시아와 스캔들이 있었다라고 거짓말을 안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이왕 하는 거짓말 다 왜 안 했을까? 그런데 뭐 러시아와는 결탁이 없었다라고 얘기를 해서 좀 의아하기도 했고 인상적이기도 했습니다. 100% 거짓말을 안 하고 95% 거짓말을 했습니다. 악마 사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국가에서 이 대통령을 겨냥해서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러시아 마녀 사냥에 이어서 이런 것을 진행을 하는 것이 우리 국가에 좋지 않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러시아와의 결탁과 관련한 그런 의문이었는데 여기에는 그런 스캔들은 없었다라고 코언이 증언을 했습니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네, 세 분 다 말고 한 분만 듣겠습니다. 네, 제가 마이크를 가지고 있으니까 질문을 하겠습니다. 네, 앞에 계신 분 질문해 주시죠. 아니요. 네, 감사합니다. 대통령님 감사합니다. 분위기는 어땠습니까? 협상 테이블에서 물러섰을 때요. 분위기가 굉장히 좋고 우호적이었습니다. 박차고 나서는 것이 아니고 굉장히 우호적인 분위기에서 악수를 했고요. 굉장히 따뜻한 분위기였습니다. 네, 저희는 뭔가 특별한 걸 할 수 있는 포지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수십 년간 없었죠. 이 일이 지지난 정권에서 해결됐어야 합니다. 하지만 한 번도 시작되지가 않았고요. 과거 정권에서 충분히 할 수 있었는데 8년이나 임기를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관계가 굉장히 저희는 따뜻했고 굉장히 우호적으로 떠났습니다. 그거와 관련해서 말씀하시겠습니까, 장관님? 예, 저도 동의합니다. 저도 제 카운터파트와 이야기를 했습니다. 더 많은 것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예전보다 36시간보다는 더 가까워졌습니다. 한두 달 전보다 더 가까워졌습니다. 진전이 이루어진 것은 맞습니다. 우리가 좀 더 많이 하기를 아마 다들 원하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합의를 못했고 이 지금 결과물을 가지고 계속해서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노력을 할 것입니다. 예, 추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김 위원장이 전혀 다른 정치 제도를 표방하고 있고 세대도 다릅니다. 굉장히 다른 정치 제도입니다. 그러면 이 두 분이 어떤 공통점이 있습니까? 우리는 서로를 좋아합니다. 좋은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정치 제도는 완전히 다릅니다. 하지만 서로 좋아하고 서로 좋은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대통령님, 합의를 이루지 못했는데 너무 성급히 회담을 가진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으십니까? 그래서 서명식을 하지 못한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으십니까? 다음 향후 몇 개월간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항상 물러설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제가 함부로 서명을 했다면 너무 끔찍하다 이런 반응이 있었을 것입니다. 언제든지 협상 테이블에서 물러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고요. 네, 100% 오늘 뭔가 서명을 할 수도 있었겠죠. 선언문이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고 옳은 일을 하고 싶었습니다. 빨리 하기보다는요. 네, 질문해 주시죠. 네, 먼저 해주시기 바랍니다. You have to speak up.
예, 더 크게 말씀해 주십시오. 대한민국 기자입니다. 많은 노력을 기울여서 비핵화 진전을 위해 노력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떤 옵션이 있습니까? 그리고 김 위원장과 비핵화를 진전시키기 위해서 어떤 옵션을 논의하셨나요? 여러 가지 방안에 대해서 논의했습니다. 완전하고 비가역적인 비핵화가 매우 중요한 개념입니다. 저에게는 자명한 개념입니다. 핵을 다 포기해야 합니다. 매우 신속하게 지금 발전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국가입니다. 그리고 또 북한의 위치를 보면 러시아와 중국 그리고 대한민국과 접경하고 있고 또 반도 국가입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해안선을 갖추고 있는 나라입니다. 많은 잠재력을 북한이 가지고 있습니다. 김 위원장은 매우 중요한 그런 경제 미래를 위해서 나아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경제 대국의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뉴욕타임스 기자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6개월 전 혹은 8개월 전 싱가포르에서 말씀하셨을 때 6개월 내에 뭔가 하지 않으면 다시 돌아와서 질문하라라고 하셨는데요. 그 사이에 김 위원장이 미사일 생산을 늘리고 계속해서 더 많은 핵 물질을 생산해 왔습니다. 이게 좀 압박점이 될 것 같은데요. 점점 이것이 진행되는 건 점점 힘이 세지기 때문이죠.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고 아니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상공에서 찍은 사진들이 있는데요. 의견이 분분합니다. 오늘 그 얘기를 꺼낼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도 그렇고 다른 사람들도 그렇고 충분히 이루지 못했다고 얘기할 수도 있으니까요. 저희가 많은 국가들과 파트너들입니다. 제재와 관련해서도 미국, 유엔과 여러 국가와 파트너십을 이루고 있고 러시아와 중국 등도 여기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죠. 일본도 그렇고요. 저는 저희가 가지고 있는 그 강력한 파트너십을 쉽게 해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영변 핵시설 폐기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셨나요? 네. 모든 것을 폐기할 의지가 있어 보였나요? 네. 근데 먼저 제재 완화를 원했던 건가요? 네. 모든 제재를 완화하기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건 좋지 않다고 생각했고요. 마이크와 저는 오랫동안 협상을 진행하고 저희끼리도 논의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굉장히 큰 것이지만 우리가 하는 것을 이루기엔 충분치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영변보다 플러스 알파를 원하셨던 거죠? 네, 더 필요했습니다. 나오지 않은 것 중에 저희가 발견된 것들도 있었는데요. 사람들이 잘 모르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우라늄 농축 계획 같은 것이요? 네. 저희가 알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북한도 놀라는 것 같았는데요. 한 레벨에서 만족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레버리지를 이룰 수 있기 때문이죠. 그 두 번째 레벨을 포기하기 원하지 않았던 건가요? 네. 저는 북한이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많은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포기를 하기로 했다면 서명을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장관님. 네, 또 시간 문제, 또 순서 문제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또 출발은 했지만 마무리는 못했습니다. 영변 시설 외에도 또 굉장히 규모가 큰 핵시설이 있습니다. 미사일도 빠져 있고 또 핵탄두 무기 체계가 빠져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합의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또 목록 작성 신고 이런 것들을 저희가 합의를 오늘 못했습니다. 네, 말씀하십시오. 네, 대통령님 감사합니다.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얼마나 그 규제 완화를 위해서 모든 것을 원한다라고 했었는데 그러니까 CVID가 있어야지만 제재 완화를 다 해주시겠습니까?
사실 협상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말씀드리면 좀 난처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만 저희도 많이 양보할 의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을 포함해서 다른 국가들도 북한을 경제적으로 도와줄 의향이 있고 도와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일본, 대한민국, 중국, 또 중국 같은 경우도 저희가 뭔가 이제 특수한 관계를 유지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딜에서 제가 여러 번 물러났습니다. 중국과도 딜이 마음에 안 들면 물러납니다. 만약에 합의를 도달해 못하면 실험이 다시 재개될까요? 김 위원장은 이제 실험은 그만하겠다라고 했습니다. 로켓 실험, 미사일 실험은 안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핵과 관련된 실험은 안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했으니까 우리가 지켜볼 수밖에 없습니다. 네, 뒤에 계신 분, 빨간 옷을 입으신 분, 네, 감사합니다, 대통령님. 중국 관련해서 질문이 있습니다. 대통령님께서 중국이 경제적으로 지원할 의지가 있다라고 말씀하셨고 문 대통령님과 아베 총리와 얘기할 거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중국이 지금까지의 북한의 참여 그리고 미국의 참여에 있어서 어떤 역할을 했다고 보십니까? 중국이 대부분 사람들이 아는 것보다 큰 도움을 주셨습니다. 북한으로 들어가는 물자 중 93%가 중국을 통해서 들어가기 때문에 굉장히 큰 역할을 하고 있고요. 저는 북한의 지도자는 그 누구로부터 명령을 받지 않습니다. 굉장히 강력한 분이시고요. 여전히 93%의 물자가 중국을 통해 가기 때문에 중국의 영향력이 크고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러시아도 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국경에서 매우 좁은 지역만 밀집되어 있지만 여기서도 많은 일들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네, 다음 질문해 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진저 미디어 그룹입니다. 김 위원장과 오늘 오전에 회담을 하셨는데요. 중국에 대한 언급이 있었는지요? 만약 있었다면 그 내용을 말씀해 주실 수 있는지요? 마랄라고에서 시진핑 주석을 곧 만나게 될 텐데 그때 중국과 관련한 아젠다는 무엇으로 예상하십니까? 오늘 중국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중국과 사이가 좋고 우리 미국도 중국과 사이가 좋습니다. 우리 같은 경우에는 수조 달러에 달하는 증시가 상승했고 또 실업률이 수치가 예전에 비해서 매우 개선됐습니다. 또 흑인, 여성, 히스패닉계, 흑인 여러 그런 실업률이 많이 개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경제 지표로 봤을 때 그 어느 때보다도 최상입니다. 피아트 크라이슬러에서 45억 달러를 미시간주 디트로이트에 투자를 한다라고 했습니다. 공장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일자리가 2배로 늘어나게 될 것입니다. 많은 좋은 일들이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중국은 어려움을 지금 조금 겪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어려움은 아마 관세 때문일 것입니다.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많은 그런 자금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무역 적자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많은 관세가 들어오고 있고요. 그렇게 되면서 무역 적자를 줄일 수 있었습니다. 중국과의 상황은 지켜볼 것입니다. 지금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중국에서도 그런데 예전만큼 잘 하기를 원합니다. 3천에서 5천억 달러에 달하는 대중 무역 적자를 우리가 기록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바꿔야 합니다. 또 역대 정권이 저보다 먼저 이것을 조치를 취했어야 했는데 아무도 안 했기 때문에 제가 하는 것입니다. Go ahead, please. 네, 말씀해 주시죠. Right here. This gentleman. 네, 여기 계신 남성분이요. NK 뉴스입니다. 문 대통령님,
유리천장을 깨고 남북 관계를 개선하셨는데요. 어떤 메시지를 보내실 예정입니까? 그리고 군사훈련은 어떻게 될 예정입니까? 저는 문 대통령님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저희 좋은 관계를 가지고 있고요. 하지만 저는 거의 모든 정상들과 좋은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해를 하지 못하지만 사실입니다. 일부는 미국을 악용하려고 하는데요. 조금 긴장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사실은 좋은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문 대통령님과 곧 대화를 할 예정이고요. 비행기에서 전화통화를 할 예정입니다. 제가 가장 먼저 전화를 드리는 분 중 한 분일 것이고요. 아베 총리님께도 전화해서 현재 상황과 어떻게 할 예정인지 말씀을 드릴 겁니다. 문 대통령님께서는 이 합의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주고 많은 지원을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글로벌 타임스 차이나 기자입니다. 앞으로 중국, 북한과의 관계를 개선하는데 어떻게 중국을 활용하실 계획이십니까? 중국이 매우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시진핑 주석은 매우 훌륭하고 존경을 받는 지도자입니다. 특히나 아시아에서 많은 존경을 받고 있습니다. 또 폼페이오 장관도 동의하시겠지만 우리를 많이 도와줬습니다. 최근에 저희 둘이 통화를 했습니다. 많은 도움을 국경지대에서 주셨고 또 북한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많은 도움을 주셨습니다. 더 많이 도와주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굉장히 좋은 도움을 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대통령님. 김 위원장과 다음 회담을 약속하셨습니까? 아니요, 하지 않았습니다. 네, 일어나면 일어나고 아니면 아닙니다.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지금으로서는 인정하십니까? 그리고 한국에서의 군사훈련을 재개할 의지가 있으십니까? 군사훈련 같은 경우에는 제가 그건 포기했습니다. 꽤 오래전에요. 왜냐하면 저희에게 할 때마다 1억 달러의 비용을 초래합니다. 많은 폭격기들이 괌에서부터 와야 하고요. 제가 처음에 시작했을 때부터 계속해서 괌에서부터 와야 하고 바로 옆이라고 했는데 바로 옆이 7시간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수억 달러의 폭탄을 사용하고 돌아갑니다. 저희가 이렇게 수억 달러를 이 군사훈련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저는 그게 마음에 들지 않고 불공정하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이 조금 더 지원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대한민국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지원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 군사훈련이 굉장히 비싸고 물론 훈련이 재미있고 이 전쟁 게임을 합니다. 제가 그런데 이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굉장히 비용을 많이 초래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수억 달러를 그 군사훈련에 사용하고 있는데 이 금액을 나중에 저희가 받지도 않습니다. 이렇게 엄청나게 많은 돈을 다양한 부유국을 보호하기 위해서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데 그 국가들은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예산이 있습니다. 그 국가들도 알 겁니다. 이게 옳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전에는 이 문제를 다룬 사람이 없었는데 저는 이것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겁니다. 1,000억 달러를 지난 2년간 나토를 통해서 아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협상을 많은 국가들과 진행할 예정입니다. 네, 다음 질문해 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개인적인 관계를 오토 원비어 가족과 가지고 있습니다. 펜스 부통령도 알고 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을 친구라고 불렀고 트위터에서도 좋은 관계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싱가포르 회담이나 하노이 회담에서 원비어의 사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습니까? 네,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김정은 위원장은 거기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오토 원비어 가족을 잘 알고 있고 상당히 유감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최고 지도층이 여기에 대해서 알게 되었고 또 이제
미국으로 송환을 했습니다. 인질도 송환되었고 또 오토가 그 인질 중에 한 명으로 포함돼 있었는데 결국 이제 본국으로 돌아왔을 때 결과는 좋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좋지 않은 결과였습니다. 다른 인질들은 건강한 상태로 돌아왔지만 오토 원비어 같은 경우에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물론 그 주제에 대해서 김 위원장과 이야기를 하긴 했습니다. 알았더라면 그렇게 상황이 되도록 내버려두지 않았을 것입니다. 대통령으로서 여러 난처한 입장에 처하게 됩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거기에 대해서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유감스럽다라고 표명을 했습니다. 나중에야 알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고 또 워낙 큰 국가이고 또 그 많은 감옥, 수용소에 많은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일일이 다 모릅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그 구체적인 인물에 대해서 몰랐다라고 했습니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네, 뒤에 계신 분이요. 네, 뒤에 계신 분이요. 네, 감사합니다. 대통령님. 북한 핵 부지 사찰에 대한 논의를 하셨습니까? 조금 더 크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디서 오셨다고요? 러시아입니다. 북한의 핵 부지 사찰에 대한 논의를 김 위원장과 하셨습니까? 사찰이요. 사찰이요. 북한에 대한 사찰이요. 네. 네, 쉽게 사찰할 수 있습니다. 이미 셋업이 되어 있어서 쉽게 할 수 있습니다. 북한에 대한 사찰이 진행될 것이고 뭔가 북한과 한다면 스케줄이 셋업이 되어 있습니다. 네, 데이빗이 물어봤다시피 일부 지역과 부지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곳들에 대해서 사찰을 곧 성공적으로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다음 질문 해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기자분들이 많이 오셨군요. 이스라엘 칸 뉴스입니다. 북한과 이런 포용 정책을 취하면서 중동 지역에서 평화를 도입하고자 합니다. 가까운 미래에 평화가 찾아올 것입니다. 평화가 찾아오기를 희망을 합니다. 네, 아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에서 협상을 해야 한다. 팔레스타인과 협상을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네타냐후 총리가 이런 협상을 과연 할까요? 그다음에 두 번째 질문, 네타냐후 총리가 오늘 부패로 기소가 된다라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코멘트가 있습니까? 예, 아주 훌륭한 총리라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 어려움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사람들은 알고 있었을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 부패 혐의에 대해서는 모릅니다. 총리로서 정말 터프하고 강력하고 똑똑한 그런 총리이고 또 많은 장비를 미국에서 구입을 했고 또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또 보조금도 주고 있습니다. 40억 달러가 매년 나가는 것은 굉장히 큰 국방비 지출이죠. 저희가 생각하기에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의 평화의 기회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평생 동안 터프한 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가장 터프한 딜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평화 협상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상황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팔레스타인에도 돈이 많이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2년 전에 중단했습니다. 우리의 방향과 일치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에 대해서 험담을 하고 우리와 같은 그런 평화 협상을 하고자 하지 않는데 팔레스타인에 우리가 굳이 비용을 줄 필요 없었습니다.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의 평화의 기회가 있다라고 봅니다. 다음 질문요. 저는 중국 기자
문자입니다. 북한과 미국이 미국과 베트남과 같은 관계를 이룰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다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여전히 북한과 미국과의 관계가 향후에 미국과 베트남과 같은 관계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저희는 아주 좋은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을 말씀하셨는데요. 일본과도 좋은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무역 협상이 시작되고 있고요. 수백만 대의 차량을 저희가 수입하고 있었는데 이건 미국에게 공정한 상황이 아닙니다. 3개월 전쯤에 일본과 협상을 시작했고 미국에게 좋은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베 총리는 잘 이해를 하고 계시고 네, 뒤에 계시는 분이요. 네, 상하이 미디어 그룹입니다. 차기 회담이 곧 열릴까요? 빨리 열릴 수도 있고 오랫동안 안 열릴 수도 있습니다. 빨리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오래 걸릴 수도 있습니다. 장담을 못합니다. 오늘 딜을 할 수도 있었습니다만 제 마음에 완벽하게 드는 딜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마이크 폼페이오 장관도 저도 만족스럽지 않은 딜을 합의를 하느니 제대로 하기 위해서 저희가 안 했습니다. 뒤에 기자분 질문하십시오. 어느 시점에서 이번에 하노이에서 합의를 이루지 못할 거라고 생각하셨으니까 어제 저녁만 해도 하신 말씀이 굉장히 긍정적이었고 오늘 오전에도 그랬는데요. 저희가 나눈 얘기는 지금도 그렇고 계속해서 긍정적이었습니다. 사실 외교 역사상 가장 터프한 언어를 사용을 했는데요. 이후에는 저희가 우호적인 관계로 바뀌었습니다. 그 전에는 그만큼 터프한 발언이 없었을 것 같습니다. 이 문제는 저보다 훨씬 이전에 계셨던 대통령님들께서 해결하셨어야 하는 문제이지만 해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오바마 행정부만 탓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바마 행정부는 아무 일도 하지 않았죠. 정말 아무런 일도 북한과 관련해서 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그냥 적절하지 않은 일들이 오바마 행정부 하에서 벌어졌는데요. 여러 행정부가 그랬습니다. 뭔가 이루어졌어야 했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이전 관계는 끔찍했지만 이제는 많이 개선되었습니다. 한 가지 질문만 더 받겠습니다. 네, 대한민국 기자입니다. 채널 A 동아일보 기자입니다. 북한 지도자가 어느 시점에 협상 테이블로 와서 우리가 원하는 조치를 취할지 모른다, 그 시점을 모른다라고 했는데요. 그러면 미국의 입장에서는 제재를 더욱더 강화시켜서 북한에 압력을 가할 것입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코멘트하지 않겠습니다. 지금 현재의 제재가 강력합니다. 더 강화할 생각은 없습니다. 지금 현재 제재가 매우 강합니다. 하지만 북한에도 살고 있는 주민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저에게는 또 중요한 사안입니다. 제 태도가 많이 변했던 이유는 김정은 위원장을 잘 알게 돼서입니다. 또 그 위원장만의 관점이 있고 또 북한의 관점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위해서 또 일본을 위해서 또 솔직히 중국을 위해서 시 주석과 제가 이야기를 했는데 시 주석이 많은 존경을 받는 지도자입니다. 그런데 바로 옆에 핵 보유국이 있는 것을 마음에 들어하지 않습니다. 시 주석도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원합니다. 네, 기자단 여러분 감사합니다. 전용기를 타고 워싱턴 DC라는 아주 훌륭한 곳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감사합니다.